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께도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어른이 되면 단행본 출간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책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더미북 상태여서 그렇고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작년 여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는 이 뒤에 모기장이 없었는데 텀블벅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마 우리의 이야기도 세상에 필요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중증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어렸을 때 내 동생이 시설에 보내졌고 이제 그것이 부당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언니가 내 동생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일상을 다시 꾸려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도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진실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 기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너희의 이야기도 세상에 필요해, 궁금해 라고 응답을 해주셔서 제 유튜브 영상과 장편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책으로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텀블벅에서 약속을 했었던 프로젝트는 이제 크게 그런 엽서 리워드 드리는 것 이외에 매주 브이로그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까지였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책을 같이 만들어주셨던 우드스탁의 박정호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업을 수락하기 전에 사실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 이 이야기를 왜 굳이 내가 책으로 한 번 더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가 정말 눈앞에서 뭔가 존재하는 그림을 굉장히 선명하게 선연하게 손에 잡힐 듯이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어떤 설명보다도 효과적으로 어떤 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텍스트가 가지는 매력은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미 흘러간 것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작업을 안녕 혜정아? 안녕. 언니 지금 책 소개하고 있어서 어른이 되면 잠깐 들어와봐. 하이. 무슨 색이야 얼굴이요? 얼굴 무슨 색? 커피색이에요. 아하, 커피 해장. 뚜디와의 하이. 자, 난입한 장혜정 선생님 깜짝 인터뷰. 저희 감사합니다. 아빠랑 나랑 스티커 사진 찍었대요. 무슨 사진이요, 사진. 그랬군요. 장혜정 선생님, 네. 이제 언니하고 같이 산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 정말 오랜 정말 시간이 지났네요. 뭐 스티커 가족 사진 찍고 또 뭐 찍고 또 아빠 아빠랑 나랑 사진 찍었어. 스티커 사진. 맞아요. 장혜정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힘내면 꺼나스서 어석이 딸렸어. 방울을 밝혀올겠어. 풍카는 길. 그 다큐멘터리와 책, 영상과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죠?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작업은 탈시설 이후에 중증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론적으로는 그치 다들 맞지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어울려 살아가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지만 과연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얼마나 구체적인 그림으로 들어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하나의 대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여드리는 것에 다큐멘터리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책은 이제 좀 더 다큐멘터리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층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자매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는지 또 어떻게 혜정이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고 또 저는 저대로 시설 밖의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고민을 거쳤고 그렇게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혜정에게 가서 탈시설을 함께 하자고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이제 마음의 여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담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제 중간 부분, 몸통 부분은 그래서 탈시설 이후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어떤 방식으로 꾸려졌고 어떤 고민하에 어떤 시도들을 했었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가끔은 어디에서 빛을 보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소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이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만나게 된 사람들과 새롭게 접하게 된 질문들, 또 새롭게 깊어진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진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장애 당사자, 또 장애 당사자의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 모든 걸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정말 만나게 되었고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새롭게 하게 된 고민도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어떻게 제가 그런 질문들에 접근해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활자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을 때 후원 계좌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를 후원하고 싶으시면 책을 사주시면 됩니다. 책을 한 권 살 것을 2권 사시면 되고 2권 살 것을 3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사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두구두구두구 지금 여기 없으니까 잠깐 가지러 다녀올게요. 잠깐만. 짜잔! 이렇게 하면은 초점이 안 맞을 텐데 그죠? 네, 바로 이 어른이 되면 책의 한정판으로 들어가는 저의 음악이 담긴 CD입니다. 하하하하.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들었었던 3곡의 노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또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아니야. 이 3곡은 지금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한정판 CD에는 그 3곡 말고도 3곡의 네, 저의 미공개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3곡은 사실은 제가 또 유튜브에서 잠깐 이제 불러드리거나 그랬던 곡들인데요. 등대의 괴물, 아무렇게나 말하기 대회, 그리고 화요일의 고양이 라고 하는 3곡이 들어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여기서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출판사 대표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3곡 중에서 등대의 괴물이라고 하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 소설 안개고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데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를 가지고 만든 노래의 앞부분 1분 정도를 들려드릴게요. 자, 뮤직 큐. 반짝반짝이는 너를 보고 반짝반짝 내 맘은 설렜네. 반짝반짝 나를 부른 걸까. 반짝반짝 정말 그런 걸까. 아, 정말로 그렇다면 천년만년 깊은 바다에서 살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반짝이는 눈부신 별빛이 내리는 바다 위로 너를 만나기 위해. 네, 1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무슨 1분 미리 듣기도 아니고 라고 하기엔 맞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CD가 들어있는 어른이 되면을 사주세요. 이제 책 소개 책이니까, 그리고 저자가 저이므로 뭐 얼마든지 읽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걸 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어떤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까요? 네, 책의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것. 왜냐면 앞뒤로 다 이어져가지고 읽어드리는 부분을 찾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첫 챕터의 제목은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입니다. 막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일들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행을 간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사치로 보였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혜정이에게 뭐라도 해주기 위해 아끼고 모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시설에 고립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혜정이를 생각하면 혼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죄스러웠다. 첫 해외여행에 나섰던 나를 기억한다. 여행지는 일본이었다. 반드시 떠나야 하는 외부적인 이유 없이 그저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굴욕이었다. 미지의 땅으로 최초의 한 발짝을 내딛기까지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한 발자국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해야만 하는 일들의 세계에서 나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만일 내 실천이 잘못되었다고 누군가 비난한다면 규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행에는 규칙이 없었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만이었다. 여행의 경험은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감각을 일깨웠다. 하고 싶은 일들의 세계에서 나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쾌감은 특별했다. 고독 속에도 기쁨이 있었다. 그것은 자유의 느낌이었다. 내가 느낀 자유를 혜정이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자기 삶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기쁨을 혜정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시설에 있을 때 혜정이는 정신과 약을 하루에 4번 한 움큼씩 먹었다. 약만 먹으면 혜정이는 눈이 풀려서 꼬박꼬박 졸았다. 벌어진 입에서 침이 흘렀다. 시설에서는 혜정이의 과잉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혜정이와 처음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혜정이의 손을 놓고 혼자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깨달았다. 혜정이의 행동이 지나친 게 아니라 시설 안의 세계가 한 인간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비좁았다는 것을. 세상에는 평생을 걸어도 다 걸을 수 없는 만큼의 길이 있다. 모든 길을 다 걸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어떤 길은 그 길을 걷기 위해 아주 많이 걸어야 하지만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이라면 설령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생을 마감한다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어차피 어떤 길에서든 반드시 삶의 끝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떠난 여행길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좋다. 나는 혜정이를 향해 걸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나는 혜정이의 몇 걸음 뒤에서 걷고 있다. 나란히 걸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혜정이를 끌고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 네, 약 2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열심히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책을 끝으로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이 1년이 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로젝트는 끝나지만 저희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 삶의 시간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혹은 우리가 어디로 떠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길에 여러분이 계속 함께 계신다면 너무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서 사주시고 선물해주시고 많이 읽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생각 많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